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뭐 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최근 들어서 K9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수출 계약을 맺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그런 회사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사업을 이제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앞전까지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뭐 저평가는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었다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대표적인 방산주 내에서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밸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먼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방산을 이야기할 때 방산에서 단순하게 이제 뭐 무기, 뭐 전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천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우주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나로를 발사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안테나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했었던 세트라이를 비롯해서 역시 위성 쪽, 그 다음에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발사에 대해서 하나 디펜스 같은 굉장히 많은 이 하나 그룹주들이 이제 우주 항공 쪽에도 많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원래 이제 수출을 좀 하기도 했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굉장히 크게 계약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하나 디펜스를 11월 달에 합병을 하면서 규모 자체가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해가지고 하나 그룹에서도 원래 방산 부분이 있고 건설 부분이 있고 뭐 보험, 하나 생명보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쪽에서 방산 부분까지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방산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 이제 재탄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성장성이 커지는 그런 회사로 바뀐다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실적을 우리가 논할 때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여러 가지 합병을 하고 그리고 수주받았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올해부터 인식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그 전까지는 이제 매출의 증가라든지 성장이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었지만, 올해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자체가 합병의 효과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다 되는 거죠. 그 매출 자체가 이제 10조에 육박할 정도로 올해 크게 증가를 한다는 부분인데, 매출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을 다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가져온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상위에 있는 지주의 모기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수주를 잘 받았던 부분에 이제 흑자로 보일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한다는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익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작년에 기준할 때 약 3,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 가까이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죠. 그 순이익 자체가 4천억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를 나타낸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밸류적인 부분에서 퍼로 따질 때 약 10%에서 11%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 되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비싸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산 가치 역시도 이제 다른 기업들, 다른 이제 하나에 있던 다른 회사들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밸류 자체도 역시 자산 가치 1.5배에서 앞으로 한 1.2배 정도 이렇게 낮춰줄 수 있도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안정화와 그리고 이 명업이익률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적 자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현재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여전히 전혀 비싸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실제 이제 앞전에 이제 7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인 이제 방산에 대한 수출 이 부분이 성사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강하게 움직이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재편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파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는데, 물론 이제 강세 뛰었다가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다시금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보지만, 거래량이 가장 크게 실렸던 이 가격대를 실질적으로는 저점으로서 지켜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였던 이 시가 라인대를 지켜냈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출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때 기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었지만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고요. 그 기간 역시도 한번 차익 실현했던 물량을 다시금 매수를 하면서 현재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간 상태에서 기간도 어느 정도 물량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이제 최근 들어서 두들기는 과정을 보이다가 이제 돌파까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우리가 이거 차트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우상향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점이 우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고가 자체가 앞전에 85,000원 자리대 전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었지만 중간에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있던 자리 여기를 꾸준하게 소화를 하면서 결국은 소화 이후에 돌파를 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상승 직가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이번에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지테스트를 주거나 눌림을 준다면은 이런 가격대를 눌림으로써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여기 잘 때 올라타서 안착하는 이 과정을 보인 다음에는 추가적인 강세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예전에는 삼성테크니였었죠. 그래서 삼성테크니를 인수하면서 이제 더 커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이제 12만 원 이런 자리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가격대에 현재는 들어왔다가 되는 것이고요. 예전과 달리 밸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싸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 크게 간다면은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밸류 부담도 없고 성장이라든지 재평가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 올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